수색 반장 정체 공개 실종자는 나. 1. 다낭의 평범한 버스기사. 북쪽 하늘을 보러 가다. 베트남 다낭이 뜨거운 태양 아래 7번 시내버스 핸들을 잡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알리셰르.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20년째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42살의 버스기사입니다. 동료들은 그를 친근하게 알렉스라고 부르죠. 15년간 같은 노선을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평생 한 번뿐일지도 모를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이슬란드 오로라 여행이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북극의 신비로운 오로라를 보러 가는 길, 그는 아직 자신에게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다낭에서 버스를 모는 알리셰르입니다. 한국 분들은 알렉스라고 부르셔도 돼요. 제가 왜 갑자기 아이슬란드에 가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오로라를 꼭 한번 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서 별을 보는 걸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북쪽 하늘의 오로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버스기사 월급으로는 아이슬란드 여행이 꿈같은 얘기였죠.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우수직원 포상 여행을 아이슬란드로 간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15년간 무사고 운전을 한 덕분에 기회가 왔던 거예요. 아내가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가겠어? 라면서 등을 떠밀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아이슬란드까지 가게 된 거예요. 레이캬비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추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베트남에서 30도 넘는 날씨에 익숙해져 있던 제가 갑자기 영하 10도에 노출되니까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다행히 공항 분실물 보관소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방한 점퍼를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른 건 빨간색 패딩 점퍼였어요. 좀 낡긴 했지만 따뜻해 보였거든요. 첫날 일정은 레이캬비크 시내 관광이었어요. 우리 일행은 총 25명이었고 현지 한국어 가능한 가이드가 함께했죠. 그 가이드분 이름이 에릭슨인데 정말 친절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오늘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가이드 깃발 보고 따라오세요 라고 계속 당부하셨어요. 아침 일정을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빨간 점퍼가 너무 더워서 벗었다가 실수로 어디에 놓고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공항 분실물 보관소에 전화해서 점퍼 하나를 더 빌리기로 했죠. 이번엔 검은색 점퍼였어요. 색깔만 다르고 비슷한 디자인이어서 별 생각 없이 갈아입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작은 변화가 나중에 이렇게 큰 소동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 발단 실종자 수색에 뛰어든 실종자.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후 일정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에릭슨 가이드가 긴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인원 확인 좀 할게요. 그러더니 명단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번을 세어도 24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없어진 거였죠. 에릭슨 가이드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알리셰르라는 동양인 남성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어디 가신 분 보신 분 있나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바로 알리셰르인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찾고 있다니요? 주변을 둘러봐도 다른 알리셰르는 없었고 명단을 봐도 알리셰르는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가이드가 계속 빨간 점퍼를 입은 동양인 남성이라고 설명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저 자신도 뭔가 착각이 있었나 싶어서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동명이인이 있나 싶어서 여권까지 다시 확인해봤지만 분명히 저였거든요. 그때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빨간 점퍼 입은 분 봤는데 키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제가 아침에 빨간 점퍼를 입었다가 점심 후에 검은 점퍼로 갈아입은 걸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큰 소동이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에릭슨 가이드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어요. 관광객 실종 신고입니다. 동양인 남성 40대 초반 빨간 점퍼 착용이라고 신고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일행에게 모두 수색에 협조해주세요. 두 팀으로 나눠서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지만 일단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다른 알리셰르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색대에 자원해서 참여했습니다. 웃긴 건 제가 저 자신을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편 현지에서는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어요. 최근 관광지 주변에서 소매치기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관광객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주의가 분산될 때를 노린다고 했어요. 에릭슨 가이드도 수색하실 때 지갑이나 귀중품 조심하세요. 이런 상황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라고 당부했어요.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주의사항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중요한 정보였던 거예요. 3전개 번역 오류와 인공지능 오인. 수색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에릭슨 가이드가 경찰 앱을 사용해서 실종자 정보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앱에서 관련 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라는 알림이 뜨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제가 점심때 올린 가방. 분실 신고가 시스템에서 사람 실종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점심때 마이 배그 이즈 미싱이라고 영어로 신고했는데 번역 프로그램이 이걸 마이 퍼선 이즈 미싱으로 우역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방 분실이 사람 실종으로 접수된 거였죠. 게다가 신고 시각이 13시 5분으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어요. 더 황당한 건 관광지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결과였어요. 오전에 빨간 점퍼를 입은 저와 오후에 검은 점퍼를 입은 저가 AI 시스템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거예요. 얼굴 인식 정확도가 95%라고 자랑하던 최신 시스템인데 옷 색깔 때문에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봤던 거죠. 경찰이 와서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정말 전문적이더라고요. 발자국을 찾고 주변에 떨어진 물건들을 수집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고. 그런데 수색 과정에서 파란색 스카프 하나가 발견됐어요. 에릭슨 가이드가 이게 실종자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스카프가 바로 제가 아침에 기념품 가게에서 산 거였다는 점이에요. 제가 직접 샀던 물건인데 그걸 단서로 해서 저를 찾고 있으니 정말 웃기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말을 못했어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수색대는 그 스카프를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참여했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제 물건을 단서로 해서 저 자신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색하다 보니 정말 이상한 차 한 대가 눈에 띄었어요. 관광지 주차장 구석에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차 안에서 누군가 계속 우리 수색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에릭슨 가이드에게 말했더니 저 차 수상하네요. 혹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소매치기 조직일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사반전 찾고 있던 사람이 나? 수색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에릭슨 가이드가 명단을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실종 신고 시간하고 인원 체크 시간이 안 맞네요.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알리셰르시 버스 좌석 12A 가방 분실 신고 시각 13시 5분 출발 체크. 출발 체크가 누락되어 있네요. 에릭슨 가이드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분실 신고를 1시간과 실종자 수색이 시작된 시간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챙겨준 RFID 태그가 떠올랐어요. 아내가 여행가서 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가방에 달아놔라면서 준 작은 추적 장치였어요. 혹시나 해서 핸드폰으로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 웬걸 제 가방이 있는 위치가 바로 우리가 수색하던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RFID 태그가 가리키는 최종 위치가 바로 그 수상한 승합차 근처였다는 거예요. 에릭슨 가이드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즉시 경찰에 연락했어요. 실종자 수색 중에 소매치기 의심, 차량 발견, 실종자 소지품이 해당 위치에 있을 가능성 높음이라고 신고했죠. 경찰이 그 승합차에 접근하자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경찰이 차량 검색을 요청하자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 제 빨간 가방과 함께 다른 관광객들의 지갑, 카메라, 핸드폰 등이 우르르 쏟아진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점심 먹을 때 빨간 점퍼와 함께 가방을 어디에 놓고 온 게 아니라 소매치기들이 가져간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게 번역 오류로 사람이 실종됐다고 접수된 거고, 점퍼 색깔이 바뀐 바람에 CCTV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인식된 거였죠. 에릭슨 가이드가 상황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알리제르 씨가 점심 후에 점퍼를 바꿔 입으셨나요? 그제야 저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 그게 빨간 점퍼를 어디에 놓고 와서 검은 걸로 갈아입었거든요. 그러자 에릭슨 가이드와 경찰, 그리고 다른 관광객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는 결말 황당하지만 해피엔딩. 제가 그 실종자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들면서 말했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고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정말요? 라고 물어봤고 제가 네, 정말이에요 라고 답하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가 자기를 찾았네. 웃음소리가 아이슬란드 추운 공기를 뚫고 울려 퍼졌어요. 에릭슨 가이드도 처음엔 어이없어 하다가 상황을 이해하고는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25년간 가이드 일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하지만 웃기만 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일단 허위신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경찰이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을 정리해보니 번역 체크 시스템의 오류와 출발 인원 확인 미흡이 주된 원인이었어요. 게다가 진짜 범죄도 잡았으니까요. 소매치기 조직 검거는 정말 대박이었어요. 차 안에서 나온 게 제 가방뿐만 아니라 지난 일주일간 훔친 관광객들 물건이 수십 개나 있었거든요. 경찰이 이거 큰 사건이었는데 덕분에 일망타진됐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들은 관광객들이 소란스러워하거나 주의가 분산될 때를 노려서 소매치기를 하는 전문 조직이었어요. 더 웃긴 건 제가 수색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차량을 직접 발견한 거였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저예요 라고 말했다면 이 소매치기들을 못 잡았을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이 해프닝이 더 큰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 셈이죠. 아이슬란드 관광청에서는 이 소동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우리 일행 전체에게 온천 이용권과 오로라 관측 연장 투어를 무료로 제공해줬어요. 시스템 오류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네요 라면서요. 그리고 저에게는 특별히 절도범 검거 협조 공로상까지 줬어요. 상금은 50만원 정도 됐는데 원래 여행비 일부를 벌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오로라를 실제로 볼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밤 정말 신비로운 오로라가 하늘에 펼쳐졌어요. 초록색과 보라색이 춤추듯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해프닝이 있었기에 더욱 특별한 여행이 됐구나.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회사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모든 동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리고 제 별명이 자기 자신을 직접 찾아낸 남자가 됐죠. 회사에서는 제게 안전 및 분실 예방 담당 업무도 겸하게 했어요. 누구보다 분실의 위험성을 잘 아실 테니까 라면서요. 아내도 다음 여행 때는 사람 말고 물건만 분실하자면서 웃었어요. 저도 그렇게 다짐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런 황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매치기 조직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니까 나쁘지 않은 해프닝이었죠.